매출채권 두 번째 바드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드럼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이제 확실한 확약이 되는 증서인 어음을 받아서 외상 처리하는 경우를 우리가 바드럼이라고 합니다. 자, 바드럼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고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만기가 되면 매출채권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바드럼과 외상매출금의 차이점은 자,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서로의 신용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따로 어음이라는 증서를 발행받지 않고 외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10년 동안 뭐 자주 가는 슈퍼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 상품을 사고 나서 오늘은 제가 현금을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로 계약을 해서 어, 이제 외상 처리를 하였다라고 하면 그 아주머니는 저를 10년 동안 봤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아서 그러면 다음 주에 갖다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에 가갖고 뭐 물건을 집어갖고 산 다음에 현금을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저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슈퍼에 있는 아주머니는 저한테 그럼 확실하게 종이에다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자라고 해서 어음이라고 하는 증서를 끊어서 저한테 외상값을 받는다면 그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바드러움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바드러움은 어음은 약속 어음과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약속은 서로 간에 두 명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거래처와 우리 회사의 둘 사이의 거래를 우리가 약속어음이라고 하고요.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가 교환된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교환되냐면 대금을 지급해 줄 사람을 교환해서 둘 사이의 거래지만 상대편 물건을 사가는 기업에서 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기업을 지목을 해서 그 기업에서 대신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약속은 몇 명이서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둘이서 하죠. 그래서 이자 계약, 두 명의 사이의 거래 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회사가 있다. 우리 회사 이렇게 있고 상대편 우리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A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을 때 자, A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을 했어요. 상품을. 그리고 나서 대금을 외상으로 서로의 신용도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음을 끊어서 거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외상값으로 자, 여기서 약속 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을 100만 원짜리를 팔았다. 그리고 약속어음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이 약속어음을 받아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바드러움으로 처리하고 우리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회사는 돈을 나중에 지급해 줘야 되는 지급어음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에 만기 약속된 날짜가 되었을 때 우리 회사가 A기업에게 바드러움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7개월이라고 합시다. 7개월 후에 바드러움 대금을 지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기업에서 우리 회사로부터 우리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면 약속어음의 형태가 되겠죠. 환어음을 살펴보면 환어음은 교환되는 형태의 어음이다. 뭐가 교환되냐? 대금을 지급해 줄 사람이 교환된다. 3자 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회사가 A라고 하는 기업에게 상품을 판매했다라고 봅시다. 상품을 판매하고 A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 회사한테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 지급할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처리했다. 어음 증서를 끊어서. 그래서 만기를 8개월로 하고 어음을 끊었는데
어떤 어음을 끊냐면 내가 어음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B라고 하는 회사가 대신 지급해 줄 것으로 내용이 적혀져 있는 환어음을 우리 회사한테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8개월 후 만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A라고 하는 기업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B라고 하는 기업이 대신 어음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형태의 어음을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회사는 왜 우리 회사한테 대신 A라고 하는 기업에 어음 대금을 지급해주냐? A와 B 사이에는 그 전에 외상 거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상 거래가 있어서 B가 A한테 줄 돈이 있었는데 A 회사에서는 B한테 그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우리 이 C라고 하는 회사한테 대신 줘라라고 해서 어음 대금을 이쪽으로 안 주고 외상값을 갚는 형태로 이쪽에 우리 회사에 어음 대금을 지급해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금을 지급해줄 사람이 A라고 하는 회사에서 B라고 하는 회사로 교환이 되었죠. 이러한 형태의 어음을 환어음이라고 합니다. 자, 어음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품 1월 3일 날 상품을 우리 회사가 매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상사가 우리 회사한테 7개월 만기의 약속어음으로 발행을 해서 우리 회사는 이 약속어음을 받았죠.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어음의 형태로 외상값을 받았기 때문에 받으러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받으러 자산의 증가가 돼서 한국 상사로부터 3천만 원의 받으러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어음과 관련된 거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자, 어음과 관련된 거는 배서양도, 추심, 할인, 개서라고 하는 어음과 관련된 거래들이 있습니다. 자, 어음의 배서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어음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을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상품이나 물품을 사고 이 대금, 결제 대금으로 대신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자라고 하는 것은 등배자예요. 이 서자라고 하는 것은 서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음의 등은 어디겠어요? 앞면과 뒷면 중에서 뒷면이 되겠죠. 자, 어음의 뒷면에다가 이 돈을 원래는 내가 받기로 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거다. 이 어음의 권리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뒷면에다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서명을 하고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을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중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뒷면에 그 회사가 대신 돈을 받을 것으로 내용을 쓰고 서명한 다음에 양도해서 대금 지급을 받으러옴으로 대신하는 것을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월 3일 상품 10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이 상품의 매입 대금을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 상사가 나한테 발행했었던 어음에다가 뒷면에 사인을 하고 이 어음으로 대신 줬다 라고 한다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차변에 있던 나의 자산이었던 받으러움을 대금으로 대신 결제했기 때문에 한국 상사로부터 받을 받으러움 10만 원이 자산의 감소로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음의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음은 나중에 받기로 한 또는 주기로 한 약속된 날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기일에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될 어음이나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일일이 받으러 가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신 회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음의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공짜로 해주겠어요? 아니죠. 그 어음을 대신 대금을 회수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아가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수수료를 은행에다가 일부 지급해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면 되겠는 거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국 상사에서 받은 타임 발행 약속어음, 그러니까 받으러음이 10,000원이 있었는데 만기일 날 내가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대신 받아달라고 하는 추심 의뢰를 하였다. 그리고는 100원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은행에다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봅시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10,000원짜리 바드러움은 없어지게 되죠. 어음대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이라고 하는 바드러움이 자산의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은행에는 뭐예요? 수수료 100원을 줘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수수료 100원을 띈 현금을 받게 되면 되는 거겠죠.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어음은 특징이 배워보니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양도가 가능한데 어음은 만기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만기일까지는 어음은 현금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은행에다가 원래 어음 가격보다 좀 싸게 할인해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데, 자,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은행에다가 이 소유권 자체를 넘겨버리고 은행에다가 이제 뭐 수수료 형식의 선이자 형식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매각 거래라고 하고, 아니면 은행에다가 내가 1개월 후 또는 뭐 6개월 후, 7개월 후에 내가 어음을 받을 것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현금이 필요해서 요걸 담보로 우리한테 돈을 좀 빌려주면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의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차입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거래하고 차입거래,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하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매각거래를 살펴보면 매각거래는 내가 은행에다가 아예 가지고 있던 바드러움을 좀 싸게 팔아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월 2일 문제를 보면 만기가 3개월 남은 바드러움 5,000원이 있었는데 우리은행에다가 할인해서 싸게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200원을 제외하고 4,8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바드러움은 5,000원이 돼서 5,000원이 없어지죠. 대변에. 그리고 나서는 200원을 빼고 현금 4,800원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0원은 뭐예요? 내가 매출 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처분한 대가로 200원은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드러움을 넘겨버린 거죠, 은행한테. 그러면 3개월 후에 만기가 되었을 때는 나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은행에서 이 만기된 어음의 대금은 은행에서 알아서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후 만기일이 되었을 때는 따로 분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음의 차입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은행에다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받아서 무조건 은행에다 갚을 테니까 대신 그 만기일 이전에 요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어음의 할인 중에서 차입거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5,000원짜리가 3개월 만기가 남았는데 우리은행에 200원 할인한 금액으로 이제 현금으로 받았는데 차입 거래로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은행에는 내가 바드러움을 넘긴 것이 아니라 바드러움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3개월이죠. 단기 차입금이 될 거고요. 단기 차입금은 우리은행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리고 200원을 제외한 현금 4,800원을 받을 거고, 그러면 이 200원은 뭐냐? 3개월 동안에 요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이자를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차입거래에서는. 그래서 이자 비용 200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3개월 후 이 어음이 만기가 되면 이 어음에 만기된 금액은 딴 데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은행에서 이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을 내가 바드러움을 회수해서 단기 차입금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차입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음의 개서라고 하는 것은 자, 개시한다. 뭐에서 뒷면에 서명해서 개시한다라는 거. 자, 어음은 만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만기일이 있다고 하는데 만기일 날 내가 만약에 만기가 되어서 어음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편 기업이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현금이나 뭐 다른 당장 지급해줄 여력이 안 돼서 어음의 만기를 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 회사가 그러면 어음의 만기를 기존에 있던 어음을 찢어버리고
새로 만기를 작성을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어음을 다시 발행을 받는 경우가 있죠. 어음을.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어음의 개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어음은 찢어서 없애버려요. 약속어음 40만 원을 만기를 1개월 연장해서 개서하게 되었을 경우 가지고 있던 받을어음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구라고 되어 있는 건 기존의 만기일이 도래한 어음은 찢어서 없애버리게 되고, 그 대신에 만기일을 새로 작성을 해서 다시 1개월 연장된 어음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을어음 신이라고 써놓은 거는 새로 발행받은 받을어음을 차변에 발생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음의 개서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을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매출채권은 지금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에 수치, 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말로 외상 처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반대로 우리가 상품을 사는 경우에는 반대로 외상 샀으니까 매입금이고 유동부채 처리하면 되겠죠. 자,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상품을 판매한 입장에서는 받을어음이 될 거고요. 상품을 구입한 입장에서는 지급어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과 관련됐을 때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매출채권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상품 이외의 것을 샀다라고 하면 상품 또는 제품 이외의 것을 내가 판매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은 아직 아닐 밑자를 써서 아직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해서 미수금 처리합니다. 상품을 샀을 때 입장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미지급금으로 유동부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만약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있죠. 계약금 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할 때 뭐 10%의 계약금을 300만 원짜리 판매하면서 30만 원을 미리 받았다라고 하면 먼저 수령한 돈이라고 해서 선수금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왜 부채냐면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금을 먼저 받은 건 내가 나중에 상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금액만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부채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내가 만약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먼저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있다. 먼저 지급한 돈이라고 해서 선급금이라고 처리하고, 이 선급금은 나중에 내가 상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선급금은 당좌자산이 됩니다. 자,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도 이렇게 수취채권이나 지급채무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 금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1년 이내에 돈을 회수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했을 때는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여금 중에서 1년 이내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고요. 돈을 빌렸을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유동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 또는 제품이냐, 상품 또는 제품이 아니냐, 그리고 계약금이냐, 또는 돈을 빌려줬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다르게 처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외상값을 못 받게 됐을 경우에 처리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